대기 기간이 심각해지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원래 가장 흔하게 언급되던 문제가 뭐였나요? 대기 기간이 미친듯이 늘어나서 기다리는 동안 신차가 나오고 이것 때문에 혼란이 발생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죠. 나는 구형을 더 저렴하게 사고 싶은데 반강제적으로 신형을 비싸게 사야 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오늘 이야기 나눌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루 차이로 1200만 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대기 기간 때문에 추고가 고작 하루 차이인데 어제 받은 사람하고 오늘 받은 사람하고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면요. 아니 대체 왜 아무리 풀체인지가 되거나 페이스리프트가 된다 해도 이렇게 차이가 클 수가 있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지금부터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차주들이 대기 기간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더 큰 문제는 돈일 수도 있죠. 내 의지랑 상관없이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면 이거만큼 억울한 게 어딨겠어요. 오늘 이야기 나눌 게 뭐냐면 개별 소비세입니다. 줄여서 개소세가 지금 인하되어 있는 상태고 인하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다들 잊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당장 올해까지만 개소세가 인하될 예정이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원상복귀될 예정이란 말이죠. 왜냐면 아직까지 추가로 연장될 거라는 말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11월인데 올해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12월 31일에 차를 인도받는 사람하고 1월 1일에 차를 인도받는 사람들 간에 세금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GV80을 7천만원 넘게 주고 샀어요. 지금은 세금을 1060만원 정도만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차 가격은 똑같은데 세금은 1200만원 넘게 내야 합니다. 올해보다 150만원 정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소렌토 같은 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천만원의 차를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올해는 세금을 450만원 정도 내면 되는데 내년에 받게 되면 510만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연식 변경이 되거나 풀체인지가 되거나 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제품 자체는 그대로인데 세금 때문에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거죠. 지금 GV80은 대기 기간이 30개월 이상이라고 하고 소렌토도 하이브리드는 18개월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결국 지금 기다리고 있는 대부분의 예비 차주들이 세금을 더 내게 생겼다는 거죠. 지금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대기 기간에 따른 차주들의 피해가 크다는 거고요. 한 단계만 더 분석적으로 본다면 개별 소비세의 문제점 그리고 이걸 개선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약간 방대한 내용인데 생각보다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개별 소비세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키워드로만 정리해보면 모호함, 낡음, 불안정함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호하다는 건 뭐냐면 개별 소비세가 뭔지를 알면 됩니다. 개별 소비세라는 게 일단 사전적인 의미로는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에 입장하거나 특정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기거나 할 때 부과되는 소비세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소비세라는 건 사치적인 물건, 소비를 억제해야 하는 물건, 고급 물건 이런 거에 붙는 세금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모호함이 드러납니다. 자동차에 붙는 세금만 13가지입니다. 차를 구입할 때는 개별 소비세, 교육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내고요. 차를 등록할 때는 취등록세랑 공채 매입비를 내죠. 차를 보유하고 있을 때는 자동차세랑 지방교육세를 내고 주유할 때는 교통에너지 환경세, 개별 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이건 결국 자동차를 구입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별 소비세랑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과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호함이 낡은 기준하고 연결됩니다. 개별 소비세가 처음 등장한 건 1977년입니다. 1977년에는 자동차가 사치품이 맞았죠. 이 당시에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됐겠어요. 당장 국산 자동차 브랜드도 제대로 된 게 없었잖아요. 진짜 부자들이나 고위 관료들만 타고 다닐 수 있었던 게 자동차라고요. 이때는 자동차가 완벽하게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봐야 하냐 이겁니다.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죠. 롤스로이스나 페라리 같은 건 확실하게 사치품이 맞습니다. 그리고 꼭 슈퍼카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자동차를 수집품처럼 한 대가 아니라 5대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치를 목적으로 차를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차가 한 대뿐이라면요. 그 한 대도 2천만원 이하인 소형차거나 생계형 트럭이라면요. 이걸 사치품으로 봐야 할까요? 이 사람들은 사치를 부리려고 산 게 아니고 진짜 먹고 살려고 생계를 위해서 자동차를 구매한 건데 이걸 사치품으로 봐야 하냐 이겁니다. 심지어 이 개별 소비세라는 건 안정적인 세금도 아닙니다. 기름값에 유류세가 붙는 거랑 비슷합니다. 유류세도 불안정한 세금 중 하나죠. 왜 불안정하다고 표현하냐면 부가가치세는 경기가 어떻든 물건이 무엇이든 가격이 어떻든 무조건 10%가 붙습니다. 이 세율은 바뀐 것도 없고요. 정부가 나서서 이걸 조정하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류세는 기름값이 오르면 기름값에 어떤 영향을 주던 간에 정부 차원에서 내려버립니다. 개소세도 마찬가지죠. 국제적인 이슈가 있거나 국가적으로 무언가 문제가 생겨서 경제가 위축되면 정부 차원에서 세율을 내려버립니다. 지금 자동차세에 붙는 개소세도 세율이 임시로 내려간 상태죠. 원래 승용차를 구매할 때 내는 개소세가 5%인데 지금은 3.5%로 내려가 있습니다. 2020년 7월부터 내려가 있는 상태고 원래 작년에 인하 기간이 끝나는 거였는데 코로나 사태 같은 게 계속 이어지면서 올해까지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개소세는 굉장히 모호한 세금이면서 기준도 낡았고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하는 매우 불안정한 세금이라는 겁니다. 다른 품목보다도 자동차에 붙는 개소세는 더욱 그렇고요. 두 번째는
번째는 이런 문제점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는 질문으로 전개해 보겠습니다. 제일 큰 건 소비자들이 문제를 체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아까 시작할 때 봤던 자동차 가격 문제랑 연결됩니다. 불안정하게 세율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당장 올해 차를 받는 사람들은 더 저렴하게, 내년에 차를 받는 사람들은 더 비싸게 돈을 내야 한다는 거잖아요. 제품에는 차이가 없는데 세금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니까 불만이 표출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어차피 이번에도 개소세 인하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이건 정부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개소세를 인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시민들이 반발이 심하고 시민들이 반발하는 근거도 뚜렷합니다. 소비자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제적인 이슈랑 사회적인 문제로 내 차 생산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내 의지랑 상관없는 일 때문에 내가 내는 돈이 더 많아야 하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도 개소세 인하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큰데 그럴 거면 차라리 이참에 개소세를 폐지하거나 개편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라는 질문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실제로 국회에서 개소세 폐지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개소세 폐지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올해 6월에 나온 건데 올해까지 개소세가 인하된다는 게 정해진 지 한 달 정도 된 이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캠핑카, 전기 승용차는 개소세 5%가 붙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경제가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명분으로 기본 세율이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탄력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불안정성인 거죠. 부가세랑 다르게 세율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서병수 의원이 뭐라고 지적했냐면 인하 기간이 만료되면 지금 계속 연장하고 있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개소세 혜택을 받은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까지 나오고 있어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이걸 아예 폐지해버리고 이걸 폐지함에 따라 거치는 세금이 감소하는 게 우려될 수 있으니까 이걸 기재부 같은 정부 기관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개소세 개편을 추진 중이라 잘하면 폐지될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지금 이거랑 관련해서 논의 중일 거니까 저도 하나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당장 개소세를 폐지하는 건 부담이 클 겁니다. 왜냐면 개소세 자체가 단위가 굉장히 크죠. 아까 봤던 것처럼 7천만원짜리 차를 사면 1200만원이나 세금을 내야 한다고요. 개인이 내는 세금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로만 계산해봐도 얼마나 많은 건가요? 그래서 이걸 갑자기 폐지하는 건 오히려 다른 세금의 세율이 부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아예 차종별로 나누거나 아니면 자동차 가격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차종별로 나눈다면 트럭, 승합차, 경차, 소형차 이렇게 분류되는 차들은 세율을 3%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5%를 유지하던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구매하는 사람하고 생계형으로 구매하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포터를 한 대만 사는 거랑 페라리를 한 대만 사는 건 확실하게 목적이 다른 거니까요. 아니면 아예 가격 기준으로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전기차 보조금도 가격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잖아요. 그냥 자동차도 3천만원 이하면 세율을 3%만 적용하고 3천만원을 넘어가는 차는 5%, 1억원을 넘어가는 건 6%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죠. 이게 개소세의 취지만 본다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봅니다.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사는 사람과 생계형으로 사는 사람들을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거니까 국가도 세금의 명분을 명확하게 하고 싶다면 이런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당장 폐지하는 것 자체는 다른 세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보다도 개편이 더 현실적이라는 거죠. 자동차라는 게 과거에는 완벽하게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동차가 사치품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자동차는 사치품이라는 개념에 자동차는 생계수단일 수도 있다는 개념이 하나 추가된 거잖아요. 이 취지에 부합하려면 폐지보다는 개편이 더 맞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또 연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예 정부 차원에서 이런 대대적인 개편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너무 낡은 기둥은 완전 바꾸진 못하더라도 계속 고쳐줘야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